이번 사건은 제가 지금 너무 멍하고 정신이 없어서 뭘 어떻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누구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아서 당장 고민을 털어놓을 곳이 없어요. 이런 글은 처음이라 두서없지만 익명이라 용기 내어 올려봅니다. 결혼 15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3개월 전 처음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 하루도 마음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고 있었지만 늘 두근거리고 불안해서 힘들게 지내오고 있었어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고 어떤 부부보다 애정 표현도 많이 하고 연락도 많이 해서 애써 저의 착각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이면서 지내왔어요. 3개월 전 주중에 제가 직장에 있는 시간에 남편이 여자와 단 둘이 근교 하플에서 밥을 먹고 카페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전에 제가 지나가면서 가보고 싶다고 했던 곳이었죠. 그 시간에 전화를 했을 때 받지 않았었고 나중에 전화 와서 아는 형들과 있었다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어렵게 말을 꺼냈더니 바로 남편은 미안하다며 오해할 만한 상황이라 제가 싫어할까봐 말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연히 남편이 운동하면서 알게 된 지인을 통해 최근에 알게 되었는데 그 지인이 생일이기도 하고 아는 사람도 없는 타지 사람이라 남편이 마침 쉬는 날이어서 근교 구경시켜주려고 했던 것 뿐이라고 했습니다.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쳤지만 저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고 늘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설마 썸이라 했을지라도 그런 사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었기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남편 말을 믿기로 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오해에 살 만한 상황을 만들지 말라고 했죠. 남편도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 때문에 저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하다고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속상한 마음을 묻어두고 일단 남편을 믿기로 했기 때문에 그 일을 다시 꺼내지 않겠다고 스스로 다짐도 했었지만 그 충격이 너무 커서 사실 몇 주를 잠을 못 잤고 하루 종일 가슴이 두근거려 병원 치료를 고민할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제가 잠 못 이루는 것과 항상 불행해 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안해하며 그때마다 안아주었지요. 그러다가 얼마 지나 우연히 남편 폰에 카톡이 오는 걸 봤는데 내용은 못 봤지만 이름이 뜨더라고요. 그 다음날 남편이 카톡할 때 보니까 그 이름으로 왔던 대화는 지워졌는지 없었어요. 처음 보는 이름이었는데 쎄해서 머릿속에 희한하게 자꾸 떠올려졌어요. 남편 폰을 일부러 보진 않았습니다. 4개월 전쯤 한번 다투고 나서 핸드폰 비번을 바꿨더라고요. 서로 핸드폰 수시로 나눠 쓰는 사이였는데 비번 바꾼 후로는 남편은 제 거를 막 가져가도 저는 남편 거 안 건드립니다. 그리고 또 얼마 지나 남편 폰으로 놀러가서 찍은 사진을 함께 보던 중 그 이름으로 카톡이 왔어요. 내용은 보지 않았고 그때 쎄했던 이름이 생각나서 남편에게 이 이름은 누구냐고 했더니 제가 알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말하기 그렇다더라고요. 이 뭔 개소리야? 그렇게 말하면 더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냥 사실대로 말해달라고 했더니 그때 그 여자래요. 제가 기분 나빠할 거 뻔해서 그냥 말 안 했는데 직업상 뭐 궁금한 게 있어서 물어본다고 간단한 대화를 했다더군요. 그리고 그 여자는 결혼도 했고 심지어 신혼이라 전혀 엮일 관계가 아니라는 말도 덧붙였어요. 저는 사실 그때 그 일 이후로 제가 말 안 해도 당연히 연락을 완전히 끊었을 거라 생각했는데 몰래 조심히 연락을 하고 있는 현실에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 당당하게 남편을 왜 안 믿냐며 이제껏 봐왔으면 여자라고 너밖에 없는 거 모르냐고 그냥 믿으라더군요. 찜찜했지만 제가 강제로 연락을 끊으라 할 수도 없고 남편이 알아서 잘 처세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단순히 지인일 뿐이면 앞으로 그 사람과 일적으로 연락을 하게 되어도 별거 아닌 대화일 테니까 내용을 지우거나 저에게 숨기지 말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혹시라도 여자랑 단둘이 만나거나 단둘이 연락을 한다든지 저에게 말 못할 상황을 절대 만들지 말아달라고 재차 부탁했어요. 알겠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속으로 좀 더 조심해야겠다고 했겠죠. 남편은 술을 마시면 자꾸 제가 오해할 만한 말을 흘렸어요. 저를 누군가와 비교하는 듯한 말을 종종 했어요. 본인은 그런 말을 했는 줄도 모를 거예요. 무의식에서 나오는 말이니까요. 어젯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한 여자와 매일매일 저보다 더 많은 통화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남편 핸드폰을 봤나 보네요. 술 취하고 와가지고 남편이 회사에 출근한 시간부터 퇴근 시간까지 주구장창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사이 중간중간에는 저랑 통화를 하고요. 저는 일한다고 통화를 길게 안 하고 일찍 끊으려 하지만 그 여자는 일하면서도 계속 통화를 하고 할 일이 생기면 잠시 끊었다가도 바로 다시 전화 준다네요. 하지만 절대 아무 사이 아니래요. 결혼 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여자는 저밖에 없대요. 아무 사이도 아닌데 자기 시간 내서 통화도 해주고 아내로서 너무 고마워서 밥이라도 사주게 소개 좀 시켜달라니까 안 된대요. 이름 연락처 달라니까 안 된대요. 그럼 바람으로 간주하고 이혼하자고 하니 저 하고 싶은 대로 하랍니다. 그 여자 때문에 신뢰가 깨져서 이혼을 하고 우리 아이들이 망가져도 그 여자 정보는 못 준다고 합니다. 난생 처음으로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발로 차고 때렸습니다. 그냥 순간 돌아버리더군요. 그 여자 감쌀 줄은 몰랐어요. 단지 전화통화 좀 했다고 제멋대로 남편을 의심하고 믿지 못한 제 잘못인가요? 제가 남편의 사생활을 너무 지켜주지 않고 알려고 했나요? 아무리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저만은 남편을 믿어줘야 했나요? 아무 사이 아니어도 매일 통화하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카페에서 차 한 잔 정도는 할 수 있는 건가요? 어제 새벽 출근하며
제가 갈아준 주스를 마시고 현관에서 인사하는 저에게 뽀뽀를 하고선 곧 다른 여자와 통화를 했겠죠. 철저하게 버림받은 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보다 저 살 수는 있을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일단 베스트 댓글을 보기 전에 이번 사연 같은 경우에는 탐정으로서 먼저 제 의견을 얘기해 볼게요. 일단 남편분이 진짜로 바람을 피고 있는지 아닌지는 몰라요. 왜냐? 증거가 없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하면. 그냥 뭐 카톡을 하고 있다는 거밖에 증거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뭐 바람이라는 게 뭐 우리 맨날 통화하고 카톡 맨날 해. 이거를 증거로 제출을 해도 안 먹힙니다. 일단 증거로 제출을 하려면 이제 남편분과 이 상간녀가 수차례 만나는 거를 촬영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증거 사진으로 써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정말 힘드시면은 협의 이혼으로 갈라서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애가 있고 그렇다고 하니까 협의 이혼이 잘 될지 모르겠고요. 이럴 때 필요한 게 증거 수집입니다. 본인이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솔직히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 탐정분들을 많이 쓰시는데 자금 사정이 안 좋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메일을 주세요. 제가 어떻게 증거를 체증을 해야 되고 체증할 때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찍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정말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거든요. 연락 주세요. 베스트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베스트 댓글은 100% 바람이에요. 촉을 믿으세요. 저도 저런 식으로 아니라고 발뺌하는 거에 넘어가고 가스라이팅 당하며 혼자 예민한 정신병자 취급받다가 결국 알고 보니 바람이 맞았어요. 님이 이상한 거 아니고 그놈이 쓰레기니까 증거 수집하고 이혼 생각해보세요. 절대 아니라고 끝까지 발악할 겁니다. 그럴듯한 조작된 증거 내밀면서요. 근데 이 사람 말이 100% 맞다고는 말씀 못 드릴게요. 하지만 이런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보통 바람피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배우자를 정신병자로 만들어요. 막 의심쟁이, 의처증, 의보증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100명 중에 99명은 그렇게 합니다. 다음 댓글은 이미 의심이 생긴 순간부터 결말은 정해진 것 같네요. 정말 끝낼 생각이시라면 블랙박스, 카드 내역 등 흔적이 남을 만한 건 모조리 확인하시고 증거 수집하세요. 그리고 이혼 소송을 통해서 위자료 듬뿍 챙기고 이혼하면 됩니다. 저런 인간 말종 때문에 남은 인생을 허비하기에는 님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을까요? 이럴 때일수록 독하게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맞는 말씀이십니다. 좋은 거 나왔습니다. 블랙박스, 남편이 끌고 다니는 차량의 블랙박스, 그리고 남편이 사용하는 카드 내역 등 흔적이 남을 만한 건 모조리 확인하시고 증거 수집하세요. 여기서 이제 도움이 될 만한 게 많이 나왔어요. 남편이 이제 블랙박스를 뒤지면은 상간녀를 태우고 뭐 모텔을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뭐 데이트 장소를 간다든지, 아니면 둘이 하는 은밀한 대화 내용을 들어볼 수 있잖아요. 그걸로 증거로 체증을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이 카드 내역은 솔직히 증거로 쓰기는 힘들지만 카드 내역을 보고 이제 남편의 동선을 파악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상간녀랑 어떻게 노는지, 뭐하고 노는지, 그리고 모텔은 어디 가는지, 실제로 모텔을 가는지, 이렇게 동선을 파악을 한 다음에 이제 탐정을 붙여서 증거 체증을 하거나 뭐 미행을 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직접 남편분을 미행을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된다는 댓글이고요. 저는 이제 아기를 키우시는 입장이고 의뢰인분이 여성분이시면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혼을 하실 건지 안 하실 건지 일단 그거부터 결정을 하시고 기회만 오면 보통 바람을 핍니다. 단 뭐 우리 남편은 바람 피다 한 번 걸렸는데 지금은 잘하고 있어요. 뭐 한 번도 바람 안 폈어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저는 안 걸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제 말이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대체로 바람 한 번 폈던 분들은 다시 바람 피는 경우가 많고 그냥 안 걸린 거다. 그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에요. 저도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댓글, 남편분 눈에 걸리지 않으면 바람이 아닌가요? 글만 읽어보았을 때는 짐작으로 맞벌이신데도 불구하고 부인 본인 성격은 예민하고 여리신 성격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신뢰는 깨진 것 같은데요. 바람의 시작은 이미 전부터 진행되었고 마음의 싹을 자를 거면 걸리지도 않았을 거니까요. 상대방이 누구인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본인보다 이쁘면 열받을 거고 할머니면 자존심이 상하겠죠. 하지만 정말 문제는 바람이라는 게 한 번 피우는 경우가 없다고 하죠. 개인적으로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만 할 수 있지 되게 실천을 하지 않거든요. 우선 초점을 남편에게 두지 마세요. 상대방과 남편에게 초점을 두면 스스로에게 쓸데없는 죄책감과 자존감까지 낮아지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중요한 시기에 본인만 상처가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초점을 본인에게 두시기 바랍니다. 이혼하게 되든지 안 하든지 상관없이 아이들의 아빠는 있어도
남편은 이제 없을 겁니다. 와, 명언이다. 이것만 생각하고 절대 남편에게 티내지 말고 재산 명의 잘 체크하시고요. 변호 상담, 상간녀 위자료, 재산 분할, 양육비, 증거 수집 등등 법적으로 준비 혼자 철저히 한 후에 실행하세요. 운동도 하시고 책도 보시고 그간 남편 가족 챙겼던 시간에 본인 위해 쓰시고요. 저는 세 번째 댓글이 제일 마음에 듭니다. 이거를 굳이 남편한테 티 낼 필요도 없어요.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남편도 이혼을 직감하게 되면은 재산을 숨기고 은닉하기 바빠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재산 분할하는데 문제가 되겠죠. 오늘 사연 여기서 끝! 자, 여러분 이번 사연 잘 보셨나요? 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나 탐정 사건을 의뢰하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메일 주소로 메일을 주세요. 그리고 제 이메일로 시청자 사연도 받습니다. 시청자 메일을 보내주시면 소정의 상품과 유튜브 소재로 잘 사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봐요. 루바.